저는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경돈입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K디자인입니다. 여러분은 볼펜 하면 어떤 제품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떠오르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을 생각하실 텐데요. 1963년 국내 최초의 유성 볼펜으로 한국에 등장하여 현재까지도 생산되고 있는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이 디자인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모나미 153을 개발한 송삼석 회장은 1962년 5월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산업박람회에서 일본의 한 문구업체 직원이 볼펜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에게 부탁해서 일본의 한 볼펜 제조업체로부터 유성 잉크 제조 기술을 전수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수받은 것은 잉크 제조 기술뿐이었고 이 잉크를 어디에 어떻게 담아서 볼펜으로 생산할 것인가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볼펜이 출시되기 이전에는 연필이나 펜촉에 잉크를 묻혀 쓰는 필기구를 사용하였죠. 대부분 사람들이 손에 때로는 옷에 잉크가 묻어나는 값비싼 만년필을 사용하였고 당시 볼펜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고급 필기구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유성 볼펜이 목표로 삼은 디자인은 합리적인 가격에 널리 공급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볼펜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목표였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재료만을 이용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에 충실한 제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약 1년간 그에 걸맞는 디자인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죠. 이러한 집념의 결과 기능에 충실하고 군더더기 없는 볼펜이 탄생하게 됩니다. 앞부분 하얀 몸통, 그리고 누르는 부위인 노크,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볼펜심, 그리고 스프링,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볼펜은 단 5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기능에 충실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딱 필요한 것만 갖춘 구조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쉽고 편하게 글씨를 쓸 수 있고 쓰다가 잃어버리거나 망가져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디서든지 쉽게 다시 구해서 쓸 수 있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브랜드로 각인된 것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생활화되면서 볼펜과 같은 필기구는 조금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2014년에요. 한정판으로 만들어진 모나미 기념 볼펜은 출시되었을 때 1시간 만에 1만 자루가 모두 품절되었고 무려 10배가 넘는 웃돈으로 죽어 사는 팬덤까지 생겼습니다. 이 볼펜의 디자인은 결국 철저히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한 결과입니다. 손과 옷에 잉크를 묻혀가며 불편하게 쓰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관찰하고 그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패를 반복하며 답을 찾았죠. 이러한 관점을 디자인 싱킹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모나미 볼펜이 현재까지도 사랑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값이 비쌉니까? 모양이 흉합니까? 쓰기에 불편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있는 디자인이었던 거죠.
최근 주목되고 있는 기업 경영의 화두 중 하나가 지속 가능성입니다. 앞서 소개한 볼펜과 자동차는 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형태이고 상업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성만을 목표로 두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변하지 않고 한번 만들면 바뀌지 않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공공 디자인은 지속 가능성을 꿈꿉니다.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면 랜드마크가 되는 조형물이나 상징적 건축물을 먼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10년 해외 디자인 공모전에서 3관왕을 받은 한국의 공공 디자인은 바로 서울역 앞에 버스 환승장입니다. 투명한 유리에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화면을 만들었고 그곳에 뉴스, 날씨, 버스 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띄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스 환승장은 초기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제안되었었습니다. 멀리서도 형태가 보이는 화려하고 거대한 조형물의 계획도 있었고 가까이 있는 서울역사의 건축적 어휘를 연기한 이미지가 제안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지금의 간결한 디자인으로 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이것이 공공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버스 환승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일까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타게 하는 것이죠. 차량과 시민이 함께 섞여 움직이는 공간에서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에게 필수적인 정보는 제공해야 하지만 시민과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요소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해도 기꺼이 없앨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공공 디자인의 핵심이자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품의 경우 특정 타겟을 목표로 두고 그의 입장을 주로 고려하지만 공공 디자인의 경우는 모두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실제 공공 디자인의 지향점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 어린이, 노약자에 관계없이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100년을 가는 디자인을 꿈꾸고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 마주치는 보더블록, 펜스, 가로등, 볼라드, 도로 안내 사인, 간판, 육교 교량 등이 공공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한때는 이러한 시설들이 지역마다 그 지역을 상징하는 컬러나 패턴을 반영하는 화려한 장식이 유행하였는데요. 현재는 각각의 기능의 안전성과 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걷기 편해야 하고 그 지역의 경관을 바라보고 그 지역의 고유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공 디자인의 방향이죠. 비즈니스에서 기존의 디자인 문법은 주요 사용자를 대상으로 그 사용자에게 제공할 상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혁신이라 불리는 디자인들을 탄생시킨 디자인 싱킹은 사용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하는 것부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족과 행복의 제공을 고민하죠. 공공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먼저 관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바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정책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을 도시의 행정과 정책에 처음 도입한 도시는 서울시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죠. 서울시는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 도시로 선정되었고요. 또한 세계 디자인 수도의 첫 번째 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작은 볼펜 한 자루로부터 우리가 항상 생활하고 있는 도시의 경관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사용자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을 통해 사용자의 입장에서 필요에 공감하고
문제의 정의에 공감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 이를 통해 100년을 가는 디자인을 꿈꾸는 것. 이것이 바로 K-디자인이 가진 소프트 파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이 한 줄 리뷰입니다. K-디자인은 K-소프트 파워를 견인합니다. 디자인은 인간이 인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Let me show you 'cause talk is cheap. A side step right left to my feet. Get it, let it roll. Caught up in my